네, 주민서대문의 황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이경선입니다. 오늘은 차승현 대표가 없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달, 1년에 한 달 정도씩 보통 그 뭐라 그러죠? 한 달 살기? 멋있는 삶인 것 같아요. 네, 부럽습니다. 와이프가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가 있는 거를. 삼시세끼를 다 먹었군요, 그동안.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지금 가 있는 관계로 네네. 오늘은 지지난주부터 이게 우리 또 이렇게 네네. 고정이 되신 이경선 네. 사무부총장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인데요. 네. 페이스북에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동네에 대한 이야기도 올리시고 그러셨는데 네네. 장마철에 정치인들은 보통 어떻게 지내나요? 글쎄, 아주 큰 재난이 나면은 가는 경우가 있지만 음. 또 어떨 때는 그렇게 재난 상황에서 복잡한데 와서 사진 찍고 솔직히 사진 찍으러 가시잖아요. 그쵸. 본인들이 삽을 메거나 네. 복원할 수 있는 네. 능력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걸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눈치 안 가는 보인다. 경우도 있는데 네. 그 인증샷들을 어느 날부터 SNS 때문에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최상병 오늘 일주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가 저의 모습을 찍지 않는, 왜냐면 제가 그 홍보팀을 달고 다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찍게 되는 거고, 우리 그 서대문구에 그 포구가 왔을 때도 제가 그냥 그 현장을 찍게 되는 것이지, 제가 인증샷 찍는 건 아닌데, 우리 구의원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면 홍보팀에서 그 친구들을 데리고 갔을 때, 눈살을 찌푸리는 주민들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단, 저는 차후 처리할 때, 좀 미흡하다. 현장에는 안 가지만 그 다음에 그 필요한 청소라든지 지금처럼 폭우가 오고 이렇게 태풍이 왔을 때는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안 보이는 쓰레기들이. 네. 그렇게 가서 주민과 호흡한다고 구의원에 나오셨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그런 사후 작업하는데 의원들이 가서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물이 뭐 잠겼다든가 이런 집에 뭐 다음에 이제 집안 청소부터 해서 할 게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런 데 가서 차라리 봉사활동 하는 게 참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해봐요. 다른 의원님들 거는 제가 뭐 다 뭐랄까 이렇게 SNS 친구가 아니라서 제가 뭐 못 본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본 거로는 이제 주의사 의원 같은 경우는 부가연동에서 이렇게 뭐가 터져가지고 상수도가 터져서 네네네네. 올린 거 있었고 거기는 특히나 이제 지금 재개발 지역이어가지고 잘 안 고쳐준다고 구청에서. 거기는 저는 같은 상임위에 있었잖아요. 네. 주의원이 몇 차례 말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공사해줄 수 없다라고 갔는데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안전대책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안전대책은 해야죠. 가림막이 없어서 저희가 안 된다 해서 가림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이 우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더라도 그곳을 이동하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그래서 지금 사고가 터져서 그거 관련된 걸 좀 네. 그 SNS에 올린 거는 확인했고 김기진 의원이 연희동에서 이렇게 옹벽이 무너졌다고 네네. 축대가 무너졌다고 그러나 옹벽이 무너졌다고 그러나 축대. 예, 무너져가지고 이 빌라 이쪽에서 이렇게 됐었다라는 사진 올린 것까지는 확인을 했고요. 예. 예, 그랬습니다. 근데 그 빌라는 제가 여기 서대문에 와서 15년 전부터서 그거에 대한 민원은 계속 야기됐던 곳이에요. 진짜? 거기가 송원 아파트 올라가는 길목인데 제가 김규진 의원 저도 패친이라 봐서 저는 일부러 그 사진을 안 냈는데 꼭 마치 함께 저희 송원 아파트 올라가는 길이에요. 동진빌라에서 송원 아파트 올라가는 길에 있는 빌라인데 그 빌라 옹벽 이야기는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우리 안산이 굉장히 물이 많은 산이에요. 그래서 그 신현중학교부터 시작해서 그 길에 그 관통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이렇게 장대비가 오면은 저는 처음에 어디 수도관이 터진 줄 알았거든요. 평상시에도 거기를 걸어가면 진짜 물이 그냥 쭉 내려와요? 갈갈갈 소리가 나서 나는 처음에는 누구 집이 수도관이 터졌는데 자주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오래 사신 분에게 여기 얼마 전에 뭐 수도관 터진 집이냐 했더니 모르셨냐? 여기 관이 있고 예전에 거기서 개천이었대요. 여기 저 사러가까지. 그래서 자기들이 어렸을 때 거기서 빨래하고 물장구 치고 놀았던 이야기를 쫙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현중학교는 이제 제가 그 공사비를 좀 잡아드렸는데 이제 저희 구 예산은 얼마 안 돼서 시 예산까지 했는데 이거 밀려요, 산이. 산이 밀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빗물이 어마어마한 거야. 한번 거기에 빠지면 못 구하는 거야지. 그래서 아니 그런 서대문 상황이에요. 우리가 서대문 역사기행에서도 한번 네.
서대문구가 장마 때 피해가 어떤 피해가 있나를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쫙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우리 서대문구는 압도적으로 축대나 이런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죠. 예, 물이 많은 안산이 굉장히 물이 많은 이렇게 산인데요. 백년산, 안산 예, 이렇게 예. 해가지고 이 산 속에 있기 때문에 예, 맞아요. 요거가 무너지는 사고가 많고 오히려 한강에서 이렇게 역류해가지고 물바다가 되는 건 마포까지는 예, 있는데 마포까지는 저희까지는 서대문구는 거기까지 안 그러진 올라오고. 않죠. 예. 예. 그래서 저희 자체 때문에 그렇게 잠기는 거죠. 사실은 조금 이런 옹벽이나 이렇게 해서 좀 부가인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그런 길들이 위험하다 싶은 데들은 좀 구청에서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의원님들이 그런 걸 좀 제안도 하고 함께 여야 없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함께 좀 진행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에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고를 계기로 이게 지금 이번만이 아니거든요. 계속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희 연희동이 또 그런 게 많아요. 또 저쪽 신촌 그 부가연동 쪽 재개발도 많고 하니까 보면은 위험 지역이 있어요. 그쵸. 우리가 말 안 해도 공무원들이 다 알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좀 조금 어쨌든 뭐 이렇게 재개발 지역이든 뭐든 그렇죠. 간에 예. 사람이 살고 있으면 조금 안전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르신 어떨까 말씀이죠.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뭐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조금 뭐 보셨나요? 이 앞 서대문구- 시간에 저희가 이제 네, 이야기했던 얘기했었는데. 거 받고 예. 그 동안에는 뭐 그거 말고 또 그 업무 보고 받는 와중에 나온 말들이 없어서 네. 그것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 주민에게 제가 이렇게 제보를 하나 받은 것은 이번에 이제 반려견 예. 반려동물 동물 이제 뭐 센터. 아니 센터도 센터지만 반려동물 지원과. 지원과도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동물이 이제 사망했을 때 죽었을 때 장례비 지원 장례비죠. 장례비 지원을 50만 원 진행을 한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지금 IMF나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그래요. 공사가 거의 없고 어떤 분은 1년에 지금 한 건 했다고 그래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그런 와중인데 굳이 사람도 지금 살기 힘든 세상에 반려견에 대한 사업이 지금 들어올 때가 맞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한번 확인은 제가 해보려고 해요. 제보를 제가 그저께 받아서 지금 확인은 안 됐는데 아니 반려견도 존중해야죠. 우리 그렇죠. 이제 함께 호흡을 네. 하니까 존중해야 되는데 장례비까지 지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추경 들더라고요. 관련해서는 거기 뭐 현장에 들어있는 의원들한테 좀 취재를 해보니까는 감추경이 굉장히 많다. 아, 예. 그렇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되게 지금 재정적으로 구청이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뭐 그래서 사실은 요번 추경은 굉장히 조금 뭔가 뭐 익사이팅하거나 재밌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서든 쥐어짜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 하고 이렇게 하는 정도 수준인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를 조금 듣고 네. 있는 그런 이제 추경 예산인 건데 그 와중에 사실은 이렇게 저도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네. 반려동물 이런 거에 되게 약간 너그러지는 면이 있거든요, 저는. 근데 사람들이 이 반려견 관련된 그 정책이나 이런 센터나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좀 이렇게 좋게 얘기하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급속도로 그동안 서대문에서 추구했던 사업이 아닌 사업들이 지금 급하게 들어온 거잖아요. 문화체육에 관한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수준이 서대문 수준이 거기까지 도달했나?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분이 민주당 지지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니, 그건 아니시고. 분위기상은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긴 해요. 워낙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는 사실 이런 반려동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선순위로 들어가는 게 과연 맞나? 1순위, 최우선순위랄지 이렇게 되는 게 그쵸. 맞나에 대한 의문을 좀 네. 제기하시는 거겠죠? 순위의 문제고 그다음에 여러 개를 하다 보니 한두 개 해보고 좋으면 또 하고 순차적으로 하면 될 텐데 이게 급속도로 그렇긴 하네요. 가다 보니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염려하신 것 같고 또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농구단이라든지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다가 그렇죠. 이제 조금씩 이제 정보들을 입수하신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감이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반려견 사업까지 함께 통으로 훅 가는 게 아닌가. 물론 좋은 사업들이에요. 항토길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건데 그렇게 했으면 됐지. 굳이 지금 농구가 지역 주민들이 그 농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그러니까요. 보니 또, 농구 참 네.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반감이 드신 것 같아서 뭐 그것은 지금
이제 하시는 집행부가 뭐 풀어야 될 숙제니까 뭐 잘 지혜롭게 풀어 나가시겠죠. 근데 점점 뭐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질수록 약간 문화체육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너그러워지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아요.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경제랑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뭐 농구단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여유가 되게 많으면은 줄 수 있죠. 그리고 뭐 그럼요. 네, 할 수 뭐 있죠. 그런 그럼요. 문화예술 예산 줄 수 있는데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약간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감축형하는 와중에도 이게 구청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문화체육 이쪽에 예산은 줄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뭔가 좀 그런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잘 의원님들이 15분의 의원님들이 잘 그 현장에서 잘 조율해 주기를 바랄 뿐인데 이번에 그 의장단 선거에 있어서 뭐 갑자기 이제 이걸로 이제 이걸로 아니, 넘어가서 그러니까 화제가 그러다 넘어가서 보니까 오케이. 이제 잘 됐다고는 하는데 뭐 딜라이브 뉴스에서도 뭐 잘 원만하게 진행됐다 하는데 저는 겉으로는 원만하게 됐지만 이게 지금 터지기 직전에 폭탄으로 의장 선거가 원막이 진행됐다고 딜라이브에 그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취재 안 하셨네. 이분은 무슨 근거로 했나. 근데 지금 내부에서 굉장히 폭탄으로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주의사 의원하고 월간 주의사 갈 때도 얘기를 했고 뭐 이렇게 등등 했지만은 소수 정당인 이제 원내에서 소수 정당인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똘똘 뭉쳐서 이렇게 되는 거 된다라면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금 거의 뭐 그러니까요. 호떡지 불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다 타서 이제는 뭐 무너질 정도 수준까지 왔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경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드린 건데 과연 추경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업무 보고를 받으실까, 뭐 관심문이나 있으실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물론 그러네요. 구에 대한 예산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지만 저는 이분들이 그닥 그렇게 관심이 있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뭐 잘들 하시겠죠. 뭐 들리는 소문은 네, 흉흉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예. 굉장히 흉흉해가지고 뭐 전달을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약간 좀 더 예. 이제 좀 모아지면은 그럴 것 같은데, 약간 2년 후 선거 라인업이 굉장히 다채로워질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니까 옛말이 그러지 않더라고요. 인가운 보가 있고 본인들이 뿌린 대로 거둘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네. 돌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저희가 네네. 또 이제 다음 전화 말씀 잠시 듣고 와서는 우리 의원님들 연수 관련된 이야기 뜨거운 한번 이야기네요,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